이것만 알게 되면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지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나우금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발빠르게 성장하고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 상사가 휴가를 쓰면 콧노래가 나오는 이유,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불확실성. 바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말이죠.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면 곤란하겠죠? 얇은 옷을 입었는데 쌀쌀하면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상사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상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일과 시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결혼 상대의 직업, 성분, 집안을 고려하는 이유, MC가 대본을 손에 들고 있는 이유, 행사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 영화의 러닝타임을 체크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알람을 맞추고 단골 음식점을 찾고 친구와 약속을 잡는 이유도 똑같아요. 모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대본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고 순서가 없으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화가 언제 끝날지 알아야 다음 데이트 일정을 세울 수 있고 알람을 맞춰야 제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간에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던 거예요.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확실성을 고무망치로 재빨리 때리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우리의 조상은 드넓은 평야와 산속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맹수와 자연재해의 위협에 맞닥뜨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터전을 잡고 맹수와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하고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모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조의 DNA는 수십만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선조가 그랬듯이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결혼 상대의 됨됨이를 살피고 행사의 일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불확실하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고 확실하면 안온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요. 불안할 리가 없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까닭은 알고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좋은걸요? 매주 로또를 구입하고 코인 거래도 서슴지 않는데요. 계획 없이 불쑥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뭐 할지 정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걸요? 저는 그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정상입니다. 사람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아무리 로또가 좋아도 월급을 전부 로또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획 없이 여행 갈 수 있나요? 장소를 정하지 않고 소개팅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한 이유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기업에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죠.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 똑똑한 동료를 사귀고 능력 있고 다정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죠. 공부하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자기 개발은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거꾸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좋은 기업에 입사했다고, 부잣집 아들딸과 결혼했다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끌어내린 불확실성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드러눕고 싶은 마음은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1년, 2년, 3년 넘게 누적되면 불확실성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사고가 편협해지고 살이 찌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주변의 눈치만 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지금 모습을 바꾸고 싶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하루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고속도로 갈림길에는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운전자에게 가야 할 차선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 유도선이 있을 때 사고가 16%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도로 위에 색을 칠했을 뿐인데 사고가 줄었습니다. 운전자가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전에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잠에서 깨면 오늘 무엇을 할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꼭 해야 할 일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을 분류하세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해 보세요. 로마 시대 정치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세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아는 배는 방향을 잃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루틴을 만드세요. 루틴은 틀에 박힌 일이라는 뜻인데요.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며 음료수가 나오듯이 별 생각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되풀이하는 행동이 루틴입니다. 루틴을 설정하는 것의 이점은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루틴은 반사적인 행동이기에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거든요. 아웃풋은 같은데 투입되는 자원이 적으니 효율이 올라갑니다. 밥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게 루틴이 되면 나중에는 영양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만큼 무의식적으로 영양제를 먹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는 게 루틴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두 팔이 알아서 움직여요. 뇌는 낯선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익숙한 일을 하는 데는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노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듯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요. 루틴을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상을 제거하세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촘촘한 일정이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가 잡혀 있어서 11시에 다른 약속을 잡았던 날, 저는 10시 40분 정도부터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수시로 시간을 확인했고 11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애초에 회의가 제 시간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약속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과 왜 무리한 일정을 잡았을까 하는 마음에 진땀이 났습니다. 저는 회의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불안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 다음 날부터 일정과 일정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수도 있다고 가늠하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린다면 20분 전에 출발했어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니 마치 시간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촘촘한 일정이 불확실성을 높였던 겁니다. 여유를 두고 일정을 짜면서 불확실성은 낮아졌고 당장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리듬을 깨뜨리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불안을 느끼고 언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 순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이 급격히 낮아질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에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결혼 상대를 고민하고 맛집에 가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공부하는 것 모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에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는 하루의 계획 세우기, 루틴 만들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 제거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아일랜드의 사상가 찰스 앤디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떨어지지만 당신이 직접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약간 흔들어 준다면 사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라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동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낮추는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불확실한 하루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그리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운 꿈이었습니다.